내가 배신당한 돈만 저도 억대가 넘는다. 왜 그럴까? 야. 잊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아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 대해서. 참 똑똑하다고. 근데 제가 성씨가 허씨라 헛똑똑입니다. 똑똑이야.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믿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 정말 다급할 때 더 믿게끔 하는 뭐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급한 상황을 들으면 그거를 이렇게 냉정하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보다 이제 연세가 앞자리가 달랐으니까 연세가 많이 높으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계셨어요. 그 동생 되시는 작은 언니는 제가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그분은 해외에도 많이 나가 있었고 사업도 막 벌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바쁘고 하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얼굴은 못 보고 띄엄띄엄 소식을 주고받는데 그 언니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작은 언니가 벌였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이제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연루돼서 했던 뭐 동업자가 막 정말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인데 벌써 그 스토리 자체가 뭔가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언니가 약간 빨리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식과도 관련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야 돼, 진짜. 없었어야 돼. 뭐가 있었냐면 그 전화 온 2주 뒤에 세금을 낼 게 있었어요. 그 세금을 낼 돈이었어요. 세금이 정확하게 4,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딱 있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금액도 딱 5천만 원 얘기하는 거야. 세금을 일찍 내지. 그래서 계속 머리에서 어떡하지. 근데 너무 절실해. 진짜 상황이 너무 절실한 거야. 전화를 안 끊죠. 계속 전화가 오죠.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게 입에서 나간 거예요. 언니 그러면 그러면 저쪽에서 이 순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내가 2주 후에 며칠까지 세금을 낼 돈이 있다. 근데 이 돈은 만약에 나한테 회수가 안 되면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얘기한 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꼭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난 일주일만 쓰면 되고 그 날짜 그 전에 줘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게 그 3일 전 당연히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언니를 찾아갔어요. 그 언니 있다는 곳에. 근데 찾아온 사람이 많아. 많아. 그 딱 느낌에 이거는 회수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세금.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 해도 빌려달라는 소리를 참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 그런 성격들은 누구한테 아무리 급해도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내 세간살이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이라기보다 뭐 좀 갖고 있는 뭐 막 파는 거야. 그 세금을 날짜 안에 연체 안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어떻게 해서 세금을 뭐 마무리를 하고 제 전화기가 바뀌면서 아예 연락이 지금까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하자니 약간 또 마음이 먹먹해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안 받아도 되는 금액에 한해서 빌려줘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쌓여놓은 것들이 뭐 그 후에도 조금 있긴 했지만 그때 쌓여놓은 거 이후에는 그렇게 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언니가 억대라 그랬죠? 저는 진짜 수억대예요. 아, 맞아. 그래서 안선영 씨가 김지선 씨 보고 네. 너무 마음 울다가 웃었다고. 안선영 씨가 그때 2억인가 1억 5천인가 예, 그 사기 당했을 때 제가 그보다 이제 몇 배 더 많은 액수를 사기를 당했다니까 어머 언니 액수 들으니까 제가 이제 위로가 되네요. 저는 뭐 진짜 이렇게 그 주위 사람들도 있지만 제 친구가 제 친구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진짜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인데 급하다는 거야. 딱 3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제가 뭐 어떤 방송을 하고까지 다 하니까 거의 매일 만나는 친구였어요. 그랬던 애니까 내가 뭐 수중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300이라니까는 또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진짜 안 받. 그 돈의 쓰임이 나를 배신한 거야. 아, 왜요? 얘가 이 300을 받아서 제가 기독교잖아요. 네. 구슬한 거예요. 구슬한 거예요. 이 돈으로 구슬한 거야. 그래서 굿판 굿이야. 돼지 이렇게 꼽아놓고 하는 굿, 잡도 타고 하는. 그래서 어머 나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 왔더니 그래가지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나 여기서 내려줘. 난 집에 아직 가려면 내려줘! 막 갑자기 나한테 승질을 내. 그래서 너 나한테 얘기해. 타고서 나한테 얘기했더니 구슬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뭐? 오빠가 세무사 시험을 보는데 2번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번에 3번째가 마지막이야. 300을 들여서 차려드린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은 붙어야 되잖아. 전화 통화했을 때가 떨어진 다음 날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화냈구나.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붙었지 이러고서. 근데 얘가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거지. 떨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나한테 승질을 내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너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어떻게 넌 내 돈을 빌려가지고 난 지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못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로 구슬할 수가 있니? 내가 막 뭐라 그랬었더니 네가 빌려줄 때는 내가 어디에 쓴다는 거 그거 네가 안 물어봤잖아 막 이러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막 나한테 그래. 아니 왜 제일 친하다면서. 아니 승질을 내요 그렇게. 그니까. 아니 떨어졌는데 왜 나한테 승질을 내냐고.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더니 걔가 대단한 게 점쟁이를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오빠가 붙는다고 해서 부적 쓰고 굿했는데 떨어졌지 않느냐. 나 당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래갖고 거기서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구슬했구나, 정말. 그러니까 막 난리를 다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구스로 돈을 받아냈어. 굿이야. 돈을 받아냈어. 돈을 받아내서 내한테 갚았어. 야, 근데 굿이에요. 더 중요한 거, 구센 굿이에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이게 점쟁이한테 갔다가 온 돈이잖아. 이걸 너무 찝찝해서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헌금했어. 정말로. 너무 찝찝해가. 제가 저희 계통 쪽에 이렇게 잘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잠깐만 무실 거예요? 아니 소리 왜 그래가지고 뭐 연기하는 친구들, 연극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글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끔 밤에 정말 급하다고 교통사고 났다고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을 좀 빌려요. 한 30에서 50만 원. 아, 진짜 그거를 제가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급하니까 밤에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 친구가 또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것 같은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연락이 없으면 또 제가 그 돈 받기 위해서 전화하기도 뭐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머님이 갑자기 응급실 갔는데 돈 안 갚은 상태에서 안 갚은 상태예요. 5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줘요. 또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돈을 빌려줬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빌려줬다 보니까 한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긴 세월 동안.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렇게 30만 원, 50만 원 빌렸던 친구들이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빌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밤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렇게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모르고 돈을 빌려준 거야, 그걸.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들이 인터넷 도박하는 거에 일조를 안 셈이 되니까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돈 30만 원씩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 와이프가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빌려줘야 된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볼까? 이러면은 아니야, 됐어요. 이렇게 말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런 돈 빌려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들아, 나한테 그런 돈 단돈 10,000원이라도 빌리지 마. 알았어? 이해랑. 아니 근데 여기 배신당한 분들 많지만 전 얘기 들은 것 중에 가장 희한했던 배신이 전우책 변호사님 고객한테 배신당하신 적이 있다고. 아, 변호사들 고객에게 다 당해요. 어떡해요? 사당이요? 어떻게? 변호사들이 거짓말로? 가령 그 약속한 금액 이거 다 받으면 다 재벌되죠. 하나만 얘기할게.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낳고 왔어요. 아기를 낳고 와서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해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밤에 비가 으슬으슬 오는데 밤 11시 넘어서 달리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걸 치어서 현장에서 적사를 시켜서 이제 구속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동부지검에 구속이 돼서 성동구치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인 택시인데 회사 택시가 아니에요. 개인 택시예요. 근데 그 지금 무슨 돈이 없으니까 남편을 좀 변호를 해주면 그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드려야 되겠느냐. 참 너무 그 가련하고 불쌍해서 이 저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정말 내 세금 플러스 약간 알파 이 교통비 정도 나는 서초동에 있고 법원은 구기동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망사고잖아요. 사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뭐 석방은 거의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일단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내 성동구치소만 10번을 더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 증인들 찾아내고 내가 탐문까지 해서 증인들 찾아내고 해서 증인 또 내세우고 재판을 정말 어렵게 했어요. 그 단독 판사가 나중에 이 변호사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법정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어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장 그 검증까지 다시 하고 이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이 무단횡단을 할 때 얼마나 안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망자가 입었던 옷 색깔이 검은색이란 까지 찾아내고 그것도 처음에 기록이 없어요. 형사 기록에. 그래서 매우 어렵게 해서 했는데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그 아주머니가 좀 뭐 면회를 다니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래서 100만 원까지 빌려줬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의뢰한 그 애기 안고 오셨던 와이프한테. 그런데 네, 석방이 되고 나고 그리고 구치소에 내가 한 10번 정도를 갔는데 그때만 다 변호사님 생명이 은인입니다. 이러고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석방이 됐잖아요.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 나도 뭐 바쁘고 이러지 넘어가다가 한 달쯤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아직까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 이랬더니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그 워딩을 기억을 해요. 아니 당신이 내 집사람하고 계약했지 나하고 계약했어요. 내 집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 말 듣고 기가 확 막혀가지고 뭐 그런 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배신을 많이 당하는데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법을 잘 아니까 절대로 사기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진짜 사기꾼은 변호사를 호구로 합니다. 아, 저거 밥이라. 아 진짜요? 사실 그러면 아까 뭐 다 그렇게 해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듯이 그래 보지 말자 하면 이러면 되는데. 되는데 가족들 사이에 사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큰 배신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건들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들들은 배신 안 하는데
딸은 배신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얼마 전에 그렇게 느꼈어요. 자식들한테. 야, 아주 딸은 제 이제 정을 띄웠습니다. 10살짜리 딸이 저올 때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좋아했으니까. 제일 좋아하잖아요. 되게 이뻐하잖아. 제 아내랑 어머니랑 딸이 물에 빠지면 우리 어머니가 혁자 이래도 저는 어머니 얘기 안 들을 거예요. 그 아내하고는 눈은 마주치겠죠. 여보 미안해. 그러지만 결국엔 딸을 구할 겁니다. 전 그 정도로 딸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겨울방학 때 어머니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애비야 네 딸 좀 바꿔줄 테니까 얘 좀 달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딸이 막 나라를 뺏긴 것처럼 우는 거야. 엄마 이러고 왜? 변아 왜? 이랬더니 아빠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저런 여자 엄마인 거죠. 그래서 왜? 이랬더니 피아노 학원에 4시에 끝나면 데리러 와야 되는데 추운데 4시 20분이 돼도 안 오길래 내가 걸어왔잖아 집에. 그랬더니 집 앞에 커피숍에 선희 언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야. 좋아하는 선희. 자기는 막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아빠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이혼해 이러는 거야. 딸이 이혼하라면 뭐 얼마든지. 그러면 규현이가 아빠 잘 챙길 거야 했더니 그럼 아빠 나하고만 살아도 되니까 이혼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그럼 알았어 끊어. 이러고서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당신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추운데 기다리겠어? 했더니 아니야 걔가 오버하는 거야 이러길래 오버? 이혼해. 그랬더니 막 우리 아이가 깍깍이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랑 정말 이혼해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여서 이혼해. 당신 없어도 나 규현이랑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러고 끊고서는 그래서 막 잊고 있다가 집에 가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놈들이 몰래 촬영한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둘째가 찍은 거야. 아빠 이게 규현이의 실체입니다. 이러고서는 침대에 지 엄마랑 누워서 엄마 내가 오늘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혼하자 그랬거든. 하지만 걱정만 한 엄마랑 살 거니까 막 이러고. 이 10살짜리 보게. 그래서 나는 끝까지 딸만 믿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면 나만 외톨이 될 뻔했어. 나만 집에서 혼자 나가는 거지. 아들들이 따라갈 것도 아니고 혼자 나가는 거지. 여기 살짝 얹자면 제 아기가 지금 25개월 쌍둥이잖아요. 걔가 배신을. 25개월이 무슨 배신을 하니? 들어보세요. 상처 입었습니다. 마트를 갔어요. 네, 마트 갔는데 엄마랑 같이 있다가 같이 장난감 코너를 갔는데 제 손을 잡아요. 장난감 코너에서 사주자마자 손을 놔. 그 조그만 손으로 내 손을 딱 잡아. 뭐지? 딱 이거야, 싹 나. 배신감. 물줄을 아는 거지. 정말 자본주의에 정말 어울리는 애들이죠. 가족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할 때 느끼잖아요. 저는 개도 느낀다고 봐요. 개도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야. 나 걔인지 몰라. 몽실이라고 우리 키우던 개 지금 갔지만 하늘나라로 걔가 사람이에요. 근데 걔는 자존심 자기가 서열이 엄마 다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걔를 사랑하고 막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손을 콱 문대니까 감히 나한테 나를 개로 보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네요. 어디 개 취급이야. 근데 걔는 몽실이는 본능적으로 지 사료값을 내가 된다는 걸 알아. 알아요. 그래서 신기하죠? 자기가 서열이 나보다 높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가끔 그러면 입으로는 이러면서도 손을 줘.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내가 몽실아 뭐 오랜만에 쓰다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그러면서 되는 거야. 내가 만져도 정말 치욕적이지만 내가 치욕적이야. 본능적으로. 맞아. 표현이 그렇지만 좀 정말 개 같으시네요. 개를 한 40년 키우는데 지금은 도베르만을 함께 자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만 7년 넘게 침대에서 잠을 못 자요. 개와 동숙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예, 그런데 개는 정직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인간이 개와 예, 또 못해. 그리고 고양이도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동물을 지금까지 몇십 마리를 키워봤는데 아직까지 배신하는 개를 못 봤어요. 햄스터는 배신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은 뭐 사람도 예, 어느 때는 그래서 이 개보다 못한 놈 이런 욕은 하지 맙시다. 예, 개가
이 보면 하나 이 주인에게 참 정직하다는 거. 우리 집에 한 진돗개 호반구 호랑이 무늬 뜬 놈이 있거든요. 이 암놈이 가출을 했는데 1년 5개월 12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대문을 열어놓고 있었고 제가 보기로는 아마 북한까지 갔다 왔지 싶어요. 근데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한쪽 눈까지 실명한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1년 5개월 12일 만에. 그래 걔도 내 품에 안 껴서 죽고 그 남편도 내 품에 안 껴서 죽고 이 개를 키워보면요.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첫 번째 미덕이 정직이에요. 반성하는 시간이네. 대신하지 않죠. 이야.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의 책에 표지 인물이 개예요, 개. 본인이 키우는 개가 사진이 나와요. 제가 쓴 책들에 개 그림이 다 들어갑니다. 이 가장 많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